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일상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재미교포 앤드류입니다. 세상엔 수많은 기업들이 있고 이 기업들이 활동하는 분야 그리고 크기도 매우 다양합니다. 오늘은 이런 수많은 기업들 중 한국과 미국의 큰 규모의 기업들, 소위 말하는 대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한국의 H기업 그리고 미국의 A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그 경험을 토대로 한국과 미국 기업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다만 기업마다 문화 그리고 업무 방식의 차이가 있기에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한국과 미국의 모든 대기업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통점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맥과 사내 정치. 한국 사회의 학연 지연에 대해선 이미 수없이 들어봐서 잘 아실 겁니다. 같은 고향 사람, 같은 학교의 선후배 관계 등등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이해하기에 업무에 좋은 점도 있겠지만 실력과 상관없이 인맥으로 이루어지는 인사, 파벌, 그리고 사내 정치는 많은 문제점을 낳기도 하죠. 이런 인맥으로 만들어지는 사내 정치는 미국 기업에도 있습니다. 케이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과거 함께 일했던 인맥으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케이스, 그리고 다인종 국가이다 보니 사람을 뽑을 때 같은 인종과 배경을 가진 사람에게 좀 더 호의적이었던 케이스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런 인맥과 파벌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라면 어디든 발생하는 것 같네요. 둘째, 갑을 관계와 접대. 어느 기업이나 먹이사슬은 존재합니다. 특히 제조업에 종사하는 기업이라면 이런 관계는 더욱 뚜렷하죠. 먹이사슬 피라미드의 맨 위에는 완성 제품을 판매하는 OEM이 존재하고 그 밑으로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의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맨 위의 OEM과 1차 협력업체들은 주로 대기업인 경우가 많은데 이 대기업들에는 더 많은 부품을 독점으로 납품을 할수록 좋은 2차, 3차 협력업체인 중소기업들은 독점 납품권을 따내거나 지키기 위해 대기업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런 노력 중엔 접대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한국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접대는 조금 과장된 면이 있지 않아 없지만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불법 접대를 본 적은 없지만 식사 대접, 명절에 떡이나 과일을 나눠주는 것은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나중엔 금액의 제한이 생겼지만요. 물론 금액의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미국도 식사 대접은 물론이고 스포츠 경기 관람과 명절의 작은 카드와 선물들을 돌리는 식의 접대는 한국과 똑같습니다. 셋째, 근무 시간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세계 1, 2위를 다투는 악명 높은 최장 근무 시간에 대해선 이미 많은 분들이 뼈저리게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저 또한 수년간 일주일에 70에서 80시간을 근무해 봤기에 그 고통을 잘 알고 있고 그럼에도 근무 시간을 한국과 미국 대기업의 공통점으로 뽑은 거에 조금 의아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통계를 보시면 물론 한국은 연평균 근무 시간에서 멕시코와 더불어 세계에서 탑이지만 조금 알아해 보시면 미국도 만만치 않은 근무 시간을 가지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초과 근무 시간의 비율에서도 한국은 최상위에 속하고 미국도 그 밑으로 랭크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미국 기업들도 총 일하는 시간으로만 따지면 매우 높습니다. 다만 노트북과 전화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무실이 아닌 집이나 그 외 공간에서 업무를 보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어 근무 시간과 장소의 유연성이 높습니다. 쉽게 말해 러시아워를 피하기 위해 오후 3, 4시쯤에 퇴근해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픽업해서 집에 오고 그 다음 다 같이 저녁을 먹고 그 후 노트북을 켜고 남은 이메일과 업무를 처리하는 시기지요. 그러다 보니 총 업무 시간을 합하면
한국 못지않게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 기업에선 사람들의 식사 시간과 특히 흡연 시간이 매우 길었습니다. 이 지표는 국가별로 하루 평균 식사에 소모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표인데요. 느릿느릿 여유있게 몇 시간씩 식사하기로 유명한 지중해 국가들,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이 최상위에 랭크된 건 별로 놀랍지도 않지만 덴마크가 여기 있는 건 좀 의외네요. 아무튼 이런 지중해 국가들 바로 뒤를 이은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실제로 H모사에 다닐 때 12시에서 1시 사이면 사무실 불도 꺼지고 많은 사람들이 점심 먹으러 우르르 나가거나 간단히 먹고 낮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저녁엔 야근한다고 또 나가서 저녁을 먹고 오거나 배달을 시켜서 먹곤 했었죠. 여기에 식구땡 흡연하는 사람들의 흡연 시간까지 더하면 근무 시간으로 간주된 비근무 시간이 꽤나 될 겁니다. 반면에 미국에선 정해진 식사 시간이 없습니다. 근무 중 짬날 때 후다닥 먹거나 양해를 구하고 회의 중에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서 업무를 보면서 간단히 샌드위치나 샐러드, 사과, 과자 등으로 점심을 때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표에서도 보시다시피 미국은 하루 평균 1시간 정도만을 식사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괜히 패스트푸드의 나라가 아니죠. 빨리 먹고 일하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근무의 효율성은 최상위권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최하위권이네요. 잘 발달해 있는 배달 서비스를 이용해 사무실로 배달시켜서 후다닥 먹고 식구땡 담배는 좀 줄이고 일찍 퇴근해서 가족과 다 같이 저녁 식사하고 그 후에 추가로 필요한 업무는 노트북 또는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하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이런 점들을 개선하면 Work-Life Balance, 일명 워라밸, 이것이 개선되는 한국 기업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차이점 3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소통입니다. 기업엔 여러 계층이 존재합니다. 회장, 사장 등의 고위 임원진이 맨 위에 있고 그 밑으로 전무, 상무, 이사 등의 임원진, 그리고 부장, 차장, 과장 등의 매니저급들이 있습니다. 이런 계급들의 사이엔 소통의 장벽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그 장벽을 허물고 기업 내 모든 직원들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일하기 위해선 탑다운 방식의 소통 루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은 타운홀 또는 All Hands Meeting이란 게 있습니다.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회사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 해야 할 일에 관하여 설명하고 질문을 받고 답하는 자리인데요. 이런 타운홀이 각 레벨별로 있다 보니 좀 과하게 많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회장이 온 직원들을 강당에 모아놓고 다른 지역의 직원들은 실시간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하는 타운홀, 그 다음엔 자회사 사장들이 하는 타운홀, 그 다음엔 부서장들이 하는 타운홀 등등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탑다운 방식의 소통 루트와 직급에 상관없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소통 시스템과 문화가 기업 내에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기업에 있을 땐 이런 정기적인 소통의 장이 없었습니다. 물론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상부에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그것에 질문을 하고 또 그 질문에 답변하는 토론식의 문화 대신 위에서 이런 지시가 내려왔으니 반드시 해낸다 라는 식의 군대적 소통 방식이 대부분이었고, 그러다 보니 내 분야 외에 회사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둘째, 회식입니다. 한국 기업에선 참 회식이 많았습니다. 이유도 가지각색이었지만 주로 친목과 단합을 위한다는 회식이 많았습니다. 속마음을 터놓고 소통하는 회식도 있었고 긴장감이 흐르는 업무의 연장인 회식도 있었습니다. 회식을 통해서 딱히 회사 생활이 변한 건 없었지만 회사 돈으로 맛있는 걸 먹는 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음주와 숙취는 정말 힘들었지만요. 반면에 미국 기업에선 지난 7년 동안의 회식 숫자를 손으로 꼽을 수도 있을 정도로 거의 회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식이라고 해도 대부분 해피아워이라고 부서가 다 같이 모여서 자기 돈 내고 맥주 한잔 마시는 게 전부였고 회사 돈으로 밥 먹는 건 연말에 한 번 정도가 다였던 것 같습니다. 회식에 대한 부담이 없고 참석에 대한 부담도 없고 한 건 좋지만 회식비를 내 돈 내고 먹는 건 좀 화가 나고 솔직히 음식이 맛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은 휴가입니다. 한국 기업에선 1년에 주어진 휴가를 다 써본 적이 없습니다. 눈치를 안 보려고 해도 눈치 주는 사람들과 휴가를 가도 계속 오는 연락 때문에 그냥 안 쓰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사용 안 한 휴가는 돈으로 환산해서 주었기 때문에 덜 억울했습니다. 반면에 미국 기업에선 왜 아직도 휴가가 이만큼 남았냐고 나무랍니다. 특히 저희 회사에선 남은 휴가를 돈으로 환원해 주지도 않고 다음 해로 롤오버 되지도 않기 때문에 무조건 다 사용하라며 회사에서 압박용 이메일이 오고 보스도 연말에 몰았을 생각하지 말고 틈틈이 다 사용하라며 압박을 줍니다.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면 노동청에서 감사가 들어오거나 언론에 안 좋게 비춰줄까봐 제발 좀 휴가를 사용하라고 압박하는 등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기에 거의 반강제적으로 딱히 휴가 계획도 없는데 그냥 금요일엔 집에서 쉰다든지 하면서 휴가를 사용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물론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니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한국과 미국 대기업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지난 10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린 거니 개인적인 차이 그리고 기업과 부서 간의 문화와 규정의 차이가 있으니 이 점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영상이 취업이나 이직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는 바이고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